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식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는데, 프리고진 관련해서 어제 보도 많이 보셨죠. 지금 러시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는지, 근데 왜 멀쩡한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면 팩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방어선, 즉 이 참호, 그 참호와 참호를 잇는 교통호,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말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 참호 소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격 속도가 더딘 건데, 미국에서 그 참호를 정말 효과적으로, 사실은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무기니까 일거에 그냥 제압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대량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났습니다. 이제 러시아 참호들 큰일 났네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쁜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차원에서 차이나 엑시트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반간첩법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기회이며, 행정부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마크 웨인 멀린 미 상원 의원을 인용해서 에포크 타임즈가 7월 6일 보도했습니다. 멀린 의원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기회라며, 이 법을 잘 이용하면 하룻밤 사이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큰 물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상원 의원인 멀린 의원은 중국은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CEO들이 공포에 빠져 있다 라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기 전 미국의 SNS에 언급한 모든 유형의 발언, 중국에 도착해 호텔 방에서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중국에 구금될 수 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중국에 가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임의 해석에 따라 체포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며, 미국인들의 대중 투자는 물론 여행과 단순 방문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간첩법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이 자충수가 각국 기업과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를 더욱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개정 반간첩법이 7월 1일 이제 시행됐는데, 이제 시행됐죠. 지금 7월 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안전공지, 뭐 이런 것들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구금되면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 뭐 중국 대사관, 상하이 영사관, 뭐 광저우 영사관 뭐 이렇게 연락처 적어놓고 이렇게 빨리 연락 달라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위험하면 지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SNS,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이 공간도 SNS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가자마자 뭐 공항에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저는 뭐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뭐 중국에 어디 가자, 뭐 이런 여행 가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시진핑 정권이 있는 한 중국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민주화가 되든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갈 수 없다. 왜? 지금 여기 미 상원 의원이, 이 사람 초선인데 기업가 출신이에요. 이 사람 언급했지 않습니까? 중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 했던 SNS, 과거에 했던 SNS,
예를 들어서 뭐 천안문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홍콩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중공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그러면 바로 그걸로 체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의 말뿐만 아니고 이 기업에 있는 모든 정보 자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반간첩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안정성이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돌아와야죠. 그래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 다 돌아온다. 라고 이 멀린 의원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미국에게는 기회이고 중국에게는 완전히 자충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뭐 대중 수출이 우리가 뭐 흑자다 이러는데 사실 대중 수출 그거 중국 들어가 있는 기업들 다 들어와 버리면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원자재를 보내주기 때문에 수출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무슨 우리 한국 소비재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생짜 중국 기업들이 우리 어떤 그 원자재를 많이 가져갑니까? 그거 그렇게 많지 않죠. 실제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이 우리 원자재를 사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베트남을 가든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수출은 사실은 없어지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국하고는. 그래서 중국하고 지표적으로 알려진 이 외형적인 무역 규모 이걸 가지고 중국이 최고의 무역 상대야 라고 하는 거 안 맞다. 우리끼리 내부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거래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좌파들 야 중국하고는 말이 이만큼 우리가 경제거래 많은데 아니 우리 기업들 다 들어오면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근데 한국의 지금 현재 노동 상황 정말 안 좋죠. 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거 안 되죠. 이 노동 상황 안 좋으면 베트남으로 가든지 인도네시아 또는 방글라데시, 인도 지금 대안으로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그 기업의 생존에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나오십시오. 엑소더스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부풀려진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반란 수계가 러시아 영토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내전이 임박했다는 정보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달 6월 23일 반란을 일으켰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 당국의 그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보안국이 압수한 거액의 현금과 금괴도 되돌려받았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러시아 귀국은 현지 시각 7월 6일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그는 프리고진은 아마도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간 것 같다라며 지금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의 전용 기준 하나인 엠브레어 레거시 600 기체 등록번호 RA02795 기체는 7월 6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분주하게 오갔는데요. 프리고진은 러시아에서 부하들을 부리며 지난 며칠간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압수한 자산들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러시아 독립언론 폰탄카 역시 지난 5일과 6일 연쇄 보도를 내고 프리고진이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압수했던 현금 1억 달러와 금괴 등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개인재산, 루블화로 개인 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6,67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안국은 프리고진 개인자산 반환을 반대했지만 더 큰 권력이 윗선에서 개입해 자산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규정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자산 반환에 개입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프리고진은 현재 러시아에서 자신의 자산과 과거 바그너 그룹 소유였던 무기들을 돌려받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킬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러시아에 내전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무부 비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고 최근 프리고진에 대한 대중의 심상치 않은 지지도를 확인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46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푸틴 우위, 17개 주에서 프리고진 우위, 8개 주는 경합세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현재 러시아 내부는 두 조각으로 찢어져 있고 내전이 임박했다. 하나의 작은 내부 사건이 발생하면 더 심각한 갈등으로 폭발할 것이라며 러시아 내전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분위기와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분석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대공세를 시작하고 러시아의 전황이 더욱 악화될 이번 여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또 하나 와우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FSB가 프리고진의 사무실이나 자택 등을 총을 들고 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들인데 그 장면들을 FSB가 보여주면서 야 지금 이런 식으로 호화롭게 살아 라고 막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왜 프리고진이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현찰, 금괴 이런 것들 다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FSB는 안 된다, 돌려주면 안 된다, 체포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더 높은 윗선에서 줘라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FSB를 누를 수 있는 데는 푸틴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푸틴은 무슨 코가 꿰었을까? 이제 이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상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우리가 러시아 내부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도 뭐 간첩이 있겠죠. 확보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지도 조사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전체가 아니고 러시아 공화국의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그 공화국에서 46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푸틴이 우위 정말 놀랍게도 17개 주에서 프리고진 우위 대통령 선거 지금 곧 하니까 그리고 8개 주는 경합세 그런데 지금 프리고진이 아니고 푸틴이 지금 현재 권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른바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샤이 프리고진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정부에서 하는 여론조사에 내가 이거 똑바로 프리고진 나 지지해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나중에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라고 겁나서 대답을 안 하든지 몰라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프리고진이라고 사실은 자기 속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거 좀 찝찝하다 해서 저는 푸틴 대통령이에요 한 사람 분명히 있겠죠. 이거 감안하면 21대 17 그리고 경합 8 이건 오히려 프리고진이 우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러시아 공화국 문제고 러시아 연방 전체로 봤을 때 이를테면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라고 주장하는 그 푸틴 대통령이 다게스탄 공화국에 가서 뭐 아이들 안고 뭐 행사하고 사진 찍고 했죠. 그 왜 했냐? 다게스탄 공화국의 지지도 조사를 해봤을 때 프리고진의 지지도가 90%가 넘더라는 겁니다. 푸틴은 단자리 숫자. 이게 왜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연방 빼고 나머지 자치공화국들에게 더 많은 이 징집을 했죠. 강제 징집에 가까운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자치공화국에서 더 많은 병력을 빼오고 더 많은 세를 징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치공화국들은 안 그래도 푸틴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수탈을 당하면서 이른바 가렴주구를 당하면서 완전히 열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고진이 90% 이상이 나오고 푸틴이 단자리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자치공화국에 행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이거 장담할 수 없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FSB 같은 데서는 아예 싹을 잘라서 제거를 하자라는 건데 푸틴은 영문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지금 코앞에는지 그게 핵인지 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봐줘라 라고 했다는 이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FSB가 압수했다가 지금 뭐 현찰 박스들이죠. 이걸 돌려준 현금 뭉치들인데 제가 좀 이따가 와우에 올려드리는 그 동영상에 보면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확 잡아넣지 못하는 게 뭐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그너 그룹 지지 시위를 이런 식으로 차량 시위를 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한반도 바로 위에 있죠.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보시비르스크에서도 바그너 그룹 지지 시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바그너 그룹 지지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 유도 포탄이 T-90M 전차를 일격에 파괴를 하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그 전차병의 처절한 모습, 그 동영상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18세까지는 볼 수 없는 18금을 설정을 했고, 그래서 성인 인증을 해야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와우 채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정말 전쟁의 참상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가셔서 그 동영상 보시겠고요. 제가 마칠 때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리고진 이 영상도 링크해 드리고, 또 댓글 보니까 그 숲에서 바흐무트 인근의 숲에서 참호전하는 그 동영상도 좀 올려달라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좀 잔인해서 안 올렸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채널 삭제될 각오하고, 근데 이 채널은 삭제되면 안 되니까 그 와우 채널에다가 이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우 채널 다 구독, 알림 해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쉽고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진지를 들어가 방어전을 수행하는 러시아군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텐데요.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공포에 떨게 하며 전의를 잃게 했던 강철비가 러시아군의 전의도 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패키지를 곧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는 집속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AP통신이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7월 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국방부 관료들은 155mm 집속탄을 포함하는 추가 무기 지원 패키지가 워싱턴 시각으로 7월 7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며, 이 무기는 러시아 침략자들과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포탄은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M483과 M864 이중 목적 고폭탄, 즉 DPICM탄입니다. 이 포탄은 단일 탄두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포탄과 달리 내부에 대전차용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다수의 자탄을 품고 있어 넓은 범위의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기본 탄으로 최대 17km급 사거리를 가진 M483 DPICM탄은 내부에 88개의 자탄을 품고 있는데요. 이 중 64발은 한 발 한 발이 수류탄급 위력을 갖고 있는 M42 자탄이고, 24발은 7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대전차 자탄인 M46입니다. 베이스 브리드 방식으로 사거리를 30km까지 연장한 M864 DPICM탄은 M42 48발, M46 24발 등 72발의 자탄을 품고 있는데요. 두 종류 포탄 모두 반경 50m의 면적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며 살상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러한 집속탄은 1991년 걸프전 당시 MLRS와 곡사포로 대량 투사되어 이라크군이 강철비로 부르며 두려워했던 강력한 공격 무기인데요. 집속탄이 대량 운용되면 러시아군의 방어전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야, 드디어 DPICM탄이 들어가네요. 뭐 진작에 줬으면 이번 반격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됐을 텐데 왜 이렇게 뒷북을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뒷북이라도 쳐줘서 다행입니다. DPICM 이중 목적 고폭탄인데, 이중 목적은 뭐냐? 사람도 죽이고 장갑 차량도 파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은 폭약이 들어있어서 부딪히면 꽝 해서 폭발이 나고, 그 폭발되면서 이제 그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사람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살상하는,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포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탄은 이 M40이라고 하는 이런 자탄을 이렇게 하나 이래서 총 88발, 그리고 이제 사거리를 연장하는 비비탄, 베이스 브리드 탄 같은 경우는 72발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공에 가면 이게 뒤에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계속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이 곡선이 있으니까 비행 탄도 곡선이 있으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살상을 쫙 하는 거죠. 왜? 자탄이 그냥 8개나 쫙 떨어져 버리니까. 이 중에 24발은 그 장갑 차량 70mm 그러니까 7c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에서 터져버리는 이 장갑 차량, 기갑 차량 전용 파괴 자탄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류탄 같은, 그래서 다시 꽝 수류탄처럼 터지는 이런 자탄이니까 정말 참호 뭐 쫙 해놓으면 참호에 그냥 알아서 쏙쏙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많은 것들이 비처럼 쏟아지니까 참호로 그 중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원형은 아니고 이쪽에서 탄이 날아오면 이런 식으로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자탄이 쏟아지게 되는데, 반경 50m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100m 범위에 떨어지고, 그 중에 지름 50m 안에는 아주 조밀하게 떨어져서 거기는 뭐 정말 뭐 진짜 비 오듯이 쏟아지고, 나머지 이제 50에서 100m 사이 이런 원형에는 조금 듬성듬성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 탄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냐? 10만 발 준답니다. 일단 10만 발.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그 정밀 유도 포탄, 보너스탄이라고 하죠. 유럽의 BAE 시스템스에서 만든 건데, 그 보너스탄 같은 경우는 155mm 포탄이 날아가다가 쪼개져서 자탄 4개로 분리되고, 이 자탄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열추적을 합니다. 적외선 추적. 그래서 전차나 또는 장갑차나 이런 데 엔진이 가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반 지표면이나 사람보다 열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열 추적이 딱 해서 저기 예론이 많구나 해서 그 예론 쪽으로 날아가서 딱 내려 꽂히니까 그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T-90 전차의 내부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따로 그런 식으로 뭐 열 추적을 하든지 유도되는 거 아니고, 그 보너스탄은 4발로 쪼개져서 확실하게 타격을 하지만 이건 88발, 88발로 쪼개져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막 없애버린다라는 건데, 가격은 당연히 이게 더 싸겠죠. 그냥 일반 고폭탄의 몇 배 수준. 그런데 동영상, 와우 동영상에 보셨던 그 보너스탄 같은 경우 수천만 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한국군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풍산에서 이거 만듭니다. 자, 북한군 잘 들어라. 우리 한국군 이거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반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적의 참호를 때리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죠. 그런데 그 참호 교통 안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뭐 로또의 확률이죠. 그래서 적이 포탄 아무리 쏴도 그냥 참호에 들어가 있고 교통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죽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쏴야 되는데, 이건 한두 발만 쏴도 그냥 그 중에서 상당수가 참호와 교통으로 싹싹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포탄 소비량이 확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폭탄, 이것들의 사용량도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왜? 이거 위주로 DPICM 탄 위주로 사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고폭탄은 참호전이 끝나고 방어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이 축적해놨던 그 고폭탄을 또 대량 쏟아부을 수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와우 채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